네, 12월 14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5장 대비 전략이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장이 시작됐을 때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네. 이 스탁벅스 이 시간에 이번 주 후반에는 시장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거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간밤 뉴욕 증시가 완전 최고치를 정말 경신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정확하게 또 들어맞으셨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5장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네. 괜찮은 걸까요? 이게 이제 미국장이 너무 화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1% 올라도 이게 오른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든다는 거,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자꾸 좀 심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좀 매도세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또 우리나라는 뭐 물론 FOMC 회의라는 엄청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만기를 맞아가지고 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조 원이 훌쩍 넘는 이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양도세 요건 이거 완화, 대주주 요건 완화가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실망감에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많이 좀 팔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올 때도 네. 경제부 총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래 놓고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아직까지 시일이 한 2주 정도 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격적으로 뭐 이번 주말이든 아니면 뭐 다음 주가 됐든 또 당정에서 이제 빠른 협의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는 시장이 특히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워낙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좀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산타랠리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키워드 3가지로 요약을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마음 같아서는 양시장이 거의 한 2% 이상, 최소한 2% 이상은 좀 올라줘야 좀 시원시원한 상승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9% 정도 좀 견조한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이제 키워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라는 이제 키워드예요. 이 제약바이오 키워드 오늘 네네. HLB라는 종목이 잘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이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던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물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HLB가 오늘 시총 5조 원을 훌쩍 좀 뛰어넘으면서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툴젠, 뭐 이 두 종목 다 오늘 앞서 이제 생쇼에 다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역시 생쇼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들을 지금 다 코멘트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툴젠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가장 좀 큰 오전장의 좀 특징.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또 직접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신고가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요거는 코스피 얘기예요. 오늘 SK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나란히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올해 연중 고점이 73,600원이었는데 오늘 약간 넘어가고 있어요.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약간 넘어가고 있고,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4%가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 오전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네. 거의 대부분 지금 또 하락세로 좀 전환이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 뭐 또 차익 실현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 시인을 했고, 네. 앞으로 뭐 추가적인 긴축에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점도표 공개를 했는데 점도표상 내년에 한 75bp, 한 3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점도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25원이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수익 많이 난 거 차익 실현하는 거는 너무 잘하신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너무 못 올랐는데 못 오른 이유는 저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산타랠리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방 슈팅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주식 비중을 줄이셔는 안 된다.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만 주식 비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가면서 연말까지 이제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럼 수익을 낸 그 금액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 그렇죠. 레시피를 한번 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뭐 파월 연준 의장한테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땡큐 파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파월 의장이 그냥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사탄. 네, 연말에 이제 사탄이 돼 버렸죠. 네. 산타가 아니라 사탄 역할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립서비스도 잘했고 연준의 이제 완화적인 제스처가 시장의 이제 기대치에 부응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상승 랠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하시면서 공격적인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자.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종목을 대안 종목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HLB가 저희 포트 안에 있었어요. 네. 내년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에 이 종목 주목받으면서 현재도 15%대 네. 급등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런 종목을 놓칠 리가 없죠. 최근에 아마 뭐 전문가분들 중에 HLB를 강조한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맞아요. 최근에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HLB는 2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맙의 병용투여 결과 다남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지연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매도 이제 금지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돌파를 시키면서 HLB가 5조 원을 지금 넘어갔다. 아마도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식의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으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리뷰도 빠르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네. 약간의 지수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맞아요. 오늘 오전장에 급등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아직 수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12월 8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지났는데 목표가 충분히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25%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마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 종목들 몇 개 차트를 빠르게 좀 돌려보면서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장중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라는 기업 최근에 이제 LPDDR 관련된 이제 이슈, 온 디바이스 AI 이슈 때문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12% 정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도 오늘 초반에도 10% 넘는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주가의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반도체 쪽 이슈가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어저께는 또 CXL과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너무 단기 테마성으로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중소형주들 쪽에서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매수 강도가 아주 강한데 이 중소형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조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이제 곧 통과가 돼가지고 HBM3 엔비디아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좀 올랐던 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 쪽으로도 HBM2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감안하면 시장의 순환매 움직임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온디비아스 AI, CXL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코스닥의 이제 장비 대장주 HPSP가 장중에 이제 아주 강하게 좀 급등을 맞아요. 하면서 고점을 네. 뚫었거든요. 이런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반도체 종목은 어차피 내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면 어차피 다른 종목들 기회를 좀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된 수혜주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원하게 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식의 비중을 줄이지 말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만한 종목, 첫 번째 네.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HLB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제약바이오 네.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89,000원 현재가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법인이 이제 탄생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합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주 명부가 이제 폐쇄가 되고 거래가 정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동안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쏠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병과 관련된 이슈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모멘텀이 워낙 많아요.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게 가장 저는 결정적인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램시마 SC가 유럽 지역을 완전히 석권을 했어요. 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이 램시마, 그다음에 이 램시마를 SC 제형으로 변경한 램시마 SC가 유럽 지역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섰거든요. 3분기 때 이제 그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북미 시장 매출까지 이제 부과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적이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합병법인 셀트리온이 내년 1월 12일 날 이제 재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되는 종목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HLB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도 HLB가 결국은 이 36,000원, 7,000원대 전고점을 이제 뚫으면서 완벽하게 이제 강하게 오버슈팅이나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이제 연출이 좀 됐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이 이제 딱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박스권 상단이 지금 94,000원, 95,000원 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은 10만 원 위로까지 시원하게 한번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년이 되면 합병법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추진할 거예요. 2단계 합병도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2단계 합병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비율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또 유리하게 좀 적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주가에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박스 상단 이제 돌파를 염두를 좀 해두고 11만 원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네.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을 좀 순환매를 이용해서 오늘도 반도체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새내기주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49,000원 현재가로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업은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네. 대만의 이제 파운드리 전 세계 1등 회사 TSMC의 공식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유일한 이제 공식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데 과거에는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이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었는데 네. 그 디자인 하우스 이 AD 테크놀로지가 TSMC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뛰쳐나와 가지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TSMC의 공식 디자인 하우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바로 이제 에이직 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장의 순환매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또 HBM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직 랜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는 거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디자인 하우스는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파운드리 이제 TSMC에다가 반도체 물량을 이제 맡기려고 하면은 사실상 중간에 뭔가 좀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공정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독보적인 이제 턴키 솔루션 경쟁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해가지고 원하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낼 때 공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기업.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에이직 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미국에서는 또 AI 반도체 수혜주로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ARM 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 스마트폰 IP 설계 자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가총액이 9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 ARM의 아시아 지역의 디자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에이직 랜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만의 TSMC와 미국의 ARM 홀딩스의 수혜를 같이 이제 잇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AI 반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CXL 이슈까지 이제 번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HBM과 CXL은 CPU라든지 GPU를 연결시키기 위한, 또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제 고민해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복잡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입는 건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중간에서 이제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역할이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차트 보면 일단 신규 상장되고 나서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요 고점에서 매물 저항을 한번 받고 조정을 이제 강하게 주고 나서 다시 이제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단 추세를 이렇게 이제 쭉 잡아보면 오늘 이제 매수하는 타점 여기가 하단 추세의 이제 좀 끝자락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자리니까 6만 원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트레이딩에 나서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TSMC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 랜드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될 거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FMC 회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12월 시장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